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충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핵폭탄을 통해 볼 수 있는 과학의 명과 암. 명은 밝은 걸 말하는 거죠. 과학의 장점, 과학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암은 어두운 부분. 과학이 우리 인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사람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 핵폭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자, 봅시다. 자, 우선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실제로 맨해튼에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맨해튼이라고 하는 곳은 뉴욕의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같은 곳이죠. 여의도 같은 곳인데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일부러 명칭을 이렇게 잘 유추하기 어렵게 실제로 무기를 만드는 거를 유추하기 어렵게 그 당시엔 전쟁 중이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낸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시간지연 그리고 길이 수축과 함께 이 과정에서 질량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더불어서 질량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자,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냐? E는 mc 제곱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물리 공식 중에 가장 유명한 공식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E는 mc제곱.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은 많이 들어봤죠. 어쨌든 이 공식을 바탕으로 이 질량을 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폭탄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같이 활동을 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이 로렌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라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1930년대에 이르러서 입자가속기가 발명이 되고 로렌스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입자가속기에서 각종 무거운 원자들이 발견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라늄에 대해서 밝혀내게 되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분열이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에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형태의 폭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당시 미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전달했고 루즈벨트가 1941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과학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10월에 원자폭탄을 개발하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와 부통령이. 그래서 쭉쭉쭉쭉쭉 실험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리니티, 여러분 트리니티가 뭔지 아나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작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초의 핵폭탄 실험을 하는 거죠. 핵폭발 실험. 그래서 이 가능성을 알고 실제로 이렇게 핵폭탄을 두 차례에 걸쳐서 리틀보이와 팻맨을
투하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했고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거의 팀장 역할을 해서 실행하게 되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그리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맨하탄 프로젝트를.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핵폭탄이 전쟁에 쓰이는 걸 보고서 내가 만약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일을 얘기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었을 것이다. 1905년에 쓴 공식은 뭘 말하는 거죠? 아까 말한 그쵸,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거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E는 mc 제곱 이 공식이 이 핵폭탄의 아이디어가 된 거죠. 이론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거는 아인슈타인은 사실 이거를 실제 사용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앞으로의 전쟁을 방지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다고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이 됐고 애초에 예상했던 피해 규모는 한 2만여 명,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 핵폭탄에 의해서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핵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기고 무기는 어떤 목적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전쟁, 살상의 목적을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20만여 명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그 핵폭탄으로 인한 피폭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 그래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 이 오펜하이머가 주도했던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과학자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고 한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대요. 뭐 히라버, 당연히 영어는 당연히고 영어, 독일어, 히라버, 또 뭐 그 네덜란드어 뭐 두 개는 기억이 안 나, 네덜란드어 두 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6개 국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박사학위를 땄고요. 그래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대요. 그래서 6개 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재를 끌어모았고 그 수많은 인재라고 하는 게 12만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 핵폭탄을 만드는데 12만 명이 투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 최고라고 불린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 뭐 화학자, 뭐 공학자 등등등등등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과학자의 업적을 보면은 1940년부터 한 1945년까지는 다 거의 업적이 따로 없어요. 논문 낸 것도 많이 없고. 왜냐면 이때는 다 핵폭탄을 만드는데 매진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맨하튼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과학자는 애국심, 공명심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탐구심, 과학자로서의 탐구심에 의해서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이는 mc제곱이 실제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폭탄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직접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당연히 과학적 목적에서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처럼 토론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행정 책임자, 사실은 군인이었던 레슬리 그로우브스 대령, 사실 이 대령은 이 프로젝트 들어가면서 준장으로 승진하고 원스타, 그리고 이게 끝나고 소장으로 승진하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군인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의 계급 부여하고 복장 통일하고 군사훈련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오펜하이머는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원해타는 나는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못한다 라고 했고, 그 말에 설득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과학자들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과학은 어떠한 적에도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과학자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과학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여러분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봤어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그렇죠. 그 당시에 대학과 교수라고 하는 존재들은 전쟁에도 투입이 됐다는 거죠. 전쟁에 투입이 됐고 실제로 이러한 똑똑한 과학자, 수학자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결국엔. 이미테이션 게임을 봐도 영국에서의 활동을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을 개발합니다. 핵폭탄을 개발하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핵폭탄을 개발했지만 좋은 최선을 다해서 개발했지만 실제로 사용에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실사용에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이 됐고 여기 버섯구름이 보이나요? 여기 이런 형태의 버섯구름이 나오는 핵폭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얘가 최초로 떨어진 리틀보이. 자, 리틀보이라고 하는 핵폭탄이 떨어졌고 리틀보이와 함께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펜맨이 떨어졌고 원리는 다릅니다.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 둘 다 핵폭탄이긴 하지만 원리는 달랐고 그 결과 예상했던 2만 명에서 실제로 10배가 넘는 22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게 리틀보이입니다. 리틀보이. 이거는 그 오펜하이머가 했던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리틀보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름이 리틀보이인 이유가 여기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리틀보이 여기 선생님이 갖고 온 거에는 없네요. 리틀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이 여기 있네요. 이것도 당연히 속이려고 핵폭탄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리틀보이는 루즈벨트의 별명이었대요. 루즈벨트가 굉장히 키가 크고 빼빼 말랐대요. 그래서 빼빼 마른 사람을 그 당시에 리틀보이라는 별명을 붙였나봐요. 그래서 실제로 쓰인 거는 이 정도 폭탄이고 그 당시에 이 정도 폭탄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는 이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 조종수조차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조종사조차 몰랐고 이 폭탄 자체가 실제로 이 당시에는 리틀보이가 이만했다면 막 요만한 미사일, 폭탄도 한 도시를 통째로 날릴 수는 없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이 리틀보이 작은 녀석이 얼마나 위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심지어 이 안에는 우라늄이 64kg 밖에 쓰이지 않았고 실제로 64kg 중 우라늄 235만이 핵분열을 하고 우라늄 238은 그렇게 활발하게 핵분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4kg 중 약 63.3kg은 238이고 약 700g만 235였던 거죠. 근데 235g, 우라늄 235에 해당하는 700g 중 실제로 핵분열에 쓰인 거는 실제로 사라진 질량 손실은 0.7g 밖에 안 되고 0.7g, 약 700mg 700mg이면은 여러분 알약 하나 정도? 알약 하나도 안 되나요? 여러분이 먹는 알약 조그만한 거 그 알약 하나 정도의 질량이 없어지면서 그 질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위력이었냐 17킬로톤 TNT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다이너마이트 아나요? 다이너마이트 어쨌든 다이너마이트 약 16,000톤 16,000톤이라고 하는 건 몇 킬로그램이에요? 이런 다이너마이트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만,
1600만 킬로그램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을 때 위력이 발휘됐다는 거죠. 16,000톤의 다이너마이트를 동시에 터뜨렸을 때에 위력이 발생했고, 핵폭탄이.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 생각보다 그 3.2일제, 그러니까 그 트리니티 작전에서 너무나 규모가 셌기 때문에 실제 계획보다 10분의 1로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리틀 보이는 히로시마시에 투하된 것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여담이고, 그래서 이 리틀 보이가 나중에는 핵무기의 기준이 되었대요. 그래서 리틀 보이의 10배, 리틀 보이의 100배 라는 단위가 생길 정도로 리틀 보이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파급력이 컸죠. 파급력도 크고 그 당시에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 자그마한 핵폭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이 죽음에 이르렀냐. 8월 6일에 이 리틀 보이로 인해서 약 34만 명이면 우리 아산 정도 인구인가요? 아산 인구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50%가 당일 사망, 약 17만 명이네요. 17만여 명이 미안합니다. 이 인원이 아니구나. 폭심지에서 1.2km, 그러니까 떨어진 곳에서 1.2km 반경에 있는 인구의 50%가 당일 사망했고, 그해 12월 말까지 14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 피폭, 방사능에 의한 피폭은 우리가 정확히 계산이 불가능하죠. 계산이 불가능하고, 추정만 할 뿐이죠. 근데 이후로 약 한 30-40년 이상은 아마 피폭으로 그 지역이 고생을 했을 겁니다. 히로시마시가. 그만큼 셌고, 또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이 핵폭탄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았죠?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에서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공중에 터뜨린 게 더 어땠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다라는, 이건 누구의 얘기냐면은, 이거는 누구의 자냐면 폰 노이만의 계산이 있었대요. 폰 노이만이라고 지금의 컴퓨터의 시초가 된, 지금의 컴퓨터를 이론을 만들어낸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수학자가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터뜨려야지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라는 거를 계산해 냈더라고요. 바닥에 터뜨린 것보다 위에서 터뜨린 게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란 게 사람을 사실 죽이는데 효율적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은 이 폰 노이만은 이 핵폭탄 이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본인의 계산에 의해선 역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폰 노이만은 참고로. 그리고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한, 그리고 그 핵폭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가 떨어지고, 자, 그 이후에 3일 후에 펜맨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죠. 그 당시에 다른 곳에 사실 떨어뜨리려고 했대요. 고쿠라였나? 다른 지역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이 안 좋았대요. 시계가 안 좋고, 그래서 여기 있네요. 고쿠라라고 하는 곳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시계가 좋지 않고, 자, 그리고 나가사키에도 떨어뜨린 이유가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폭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는 폭탄을 많이 떨어뜨려서 도시가 원래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 있고 했는데, 나가사키는 폭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폭탄의 위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잔인한 얘기긴 해요, 사실.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21킬로톤에 상응하는 TNT를 떨어뜨렸대요. 21킬로톤. 아까 요게 얼마였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리틀 보이가 여기 16킬로톤이었죠? 16킬로톤인데 펜맨은 25킬로톤이니까 더 센 거죠. 더 셌고, 나가사키 면적의 44%가 파괴되었고, 당시 사망자는 3만 5천여 명. 더 셌지만 그 인구가 적었던 거죠. 그 나가사키 자체 인구가 히로시마보다 인구가 적어서 피해가 더 적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참고로 이 펜맨은
그 당시 처칠의 별명이었대요.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의 별명이었고, 펜맨 자체가 실제로 모양 자체가 펜맨 사진을 선생님이 안 갖고 왔는데 펜맨 모양 자체가 비슷했대요. 뭐랄까, 처칠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펜맨은 살짝 이런 모양이었고 리틀보이는 살짝 이런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이런 식으로 붙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핵폭탄으로 인해서 실제로 2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항복의 이유를 찾는데 엄청 노력을 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바로 항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만약에 원자폭탄이 아니었다면 전쟁이 더 장기화됐을 것이고, 전쟁이 장기화됐다면 더 피해가 컸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전쟁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피해가 막심했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도 피해가 막심했고, 미국도 전쟁을 하기 위해 피해가 막심했고, 근데 이런 전쟁을 장기화되는 거를 조기에 끝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가 부정적인 면도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심지어 더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8월 15일에 실제로 항복을 안 했다면은, 일본이 항복을 안 했다면은 8월 19일에 2발 더 떨어뜨리려고 했대요. 세 번째 폭탄 떨어뜨리려고 했고, 이미 펜맨 아까 22킬로톤의 규모의 펜맨이 또 조립이 되고 있었대요. 조립이 완료되어 있었대요. 또 떨어뜨릴 뻔했죠. 무조건 항복,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죠. 그 당시 일본이. 자, 그리고 그 사용하지 않은 2발은 어떻게 했냐. 자, 비키니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중 폭발을 시켜봤대요. 요 물속에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셌죠. 그래서 그래서 비키니 섬이 되게 유명해졌고, 핵폭탄 무기를 써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여기 어디냐, 비키니라는 수영복 자체가 원자폭탄과 같은 것이라는 표현에서 썼대요. 근데 실제로 비키니 섬은 이 핵폭탄의 실험지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한동안 살 수가 없는 섬이 되었죠.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더 이상 한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역사적 배경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핵폭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뭘 하겠어. 과학자들은 뭘 하겠어. 그 당시에는 뭐가 더 중요했었어요? 육군과 해군과 특히 공군이 중요했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센 미사일을 만드냐, 얼마나 강력한 탱크를 만드냐, 얼마나 강력한 비행기를 만드냐,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근데 전쟁의 그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과학자로 인해서. 그 당시에 뭐가 만들었으니까? 핵폭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핵폭탄을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렸고, 그럼 당연히 핵폭탄을 안 만들었겠어요, 더? 아니에요. 다 만들었고,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맨하튼 프로젝트에 아까 1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이 12만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당연히 구소련,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스파이가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 스파이가 이 엄청난 돈과 노력이 투여된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렇게 빼돌렸고, 그래서 소련도 바로 3년 뒤에 핵폭탄을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만드니까 미국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점점 센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그나마 이것도 줄인 겁니다. 핵폭탄을 같이 줄이자 라고 줄인 건데, 미국은 7,200개, 러시아 7,500개, 영국 200개, 프랑스 300개, 북한은
이거는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있다고 추정하는 게 6개, 7개. 여기도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거고 이거는 추정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핵폭탄을 사실상 다 터뜨리면 지구가 없어지죠. 지구 표면이 다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100배에 해당하는 게 수소폭탄이에요.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그 핵폭탄을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오펜하이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49년에 소련이 실험을 한 거죠. 핵폭탄을 만들어낸 거죠. 스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서. 그래서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는 소련을 이겨야 되니까 핵폭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소폭탄을 개발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오펜하이머는 핵무기를 개발한 자신의 자식과도 같았던 핵무기가 이렇게 사람을 한순간에 죽이는 거에 대해서 과학이 진짜 사람들한테 유익하기만 한 것이냐, 우리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버렸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수소폭탄 개발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리고 핵폭탄 사용을 규제하자는 법률까지 주장을 했고, 근데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핵폭탄 만들었고 핵폭탄 2개 만들었고, 그럼 소련도 따라서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핵폭탄 10개 만들고, 소련이 또 10개 만들면은 안 되겠다, 우리는 수소폭탄 만들자. 그래서 수소폭탄 만들자 했는데 이거를 반대를 한 거죠. 누가? 오펜하이머가.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소련의 간첩이라는 오명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평가를 돼서 오펜하이머는 모든 공직에서 박탈되었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박탈되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지 못했죠. 이런 이유라고 보기도 하죠.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노벨상이 22만여 명을 죽이는 무기를 만든 사람한테 부여되는 게 맞느냐 라는 의문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수소폭탄. 그리고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모든 비밀 정보에서 배척이 되었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물어봤었대요. 동료 물리학자한테. 이건 일화인데요. 동료 물리학자한테 새로 개발되고 있는 핵폭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니까 도저히 얘기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숫자만 얘기해달라. 숫자 하나만 얘기해달라. 제발 얘기해달라 해서 동료 물리학자가 15라고 했대요. 15.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오펜하이머는 이 15라고 하는 게 TNT 15만 톤이라고 하는 거를 유추하게 된 거죠. 15만 톤, 150만 톤. 왜냐면은 당연히 15라고 하는 게 15킬로톤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이미 18킬로톤의 핵폭탄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는 15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의 100배 혹은 1000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본인이 모든 비밀 정보에 대해서 다 배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안타깝게도 그 정치적인 이유로 어렵게 노년을 맞이했고, 이미테이션 게임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에서도 그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 혹은 과학자가 이후에 그 안 좋은
삶을 살았잖아요. 본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대해서, 나치들에 대해서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여 년이 지나서야 이 튜링 박사가 자기 명예를 되찾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로 슬픈 역사를 갖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과학이 부정적인 면만 있냐? 선생님이 조금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자면, 자, 일단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일어나서 1945년까지 약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약 7천만 명이 죽었고, 이 2차 세계대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었죠. 사실상 일본은 항복, 질 거를 알고 있었지만 언제 항복할지 몰랐고, 전쟁이 하루하루 이어질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식민지로서 수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고, 미국 입장에서도 희생을 치러야 됐고,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죠. 7천만 명이 죽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4조 달러를 썼습니다. 참고로 4조 달러. 참고로 어디있지? 핵폭탄 맨하튼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쌤은 20억 달러를 썼는데 40억 달러인 거예요. 20억 달러인 거예요. 약 2조 원을 쓴 거죠. 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전쟁에 쓰인 돈이 얼마예요? 4천조 원이죠. 당시 돈으로. 4천조 원을 쏟아부은 거니까 사실 싼 금액으로, 혹은 그리고 20만 명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20만 명의 상대적으로 적은 희생에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개발을 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누구냐면은 오펜하이머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당시에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우리는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었고, 덕분에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람들이 죽은 피해 경우로나 훨씬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그 과학자들 중에는 여러분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폰 노이만도 있고 등등등등.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누구죠? 입자가속기 개발했다는 로렌스가 맞나? 로렌스 등등등등.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업적이 그렇게 나쁘게 여겨질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거는 사실 역사학자들이 많이 평가를 한 것 같다고 알고 있어요. 역사들뿐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한편에서는 핵폭탄을 쓸 필요가 있었냐? 한편에서는 핵폭탄으로 인해서 전쟁이 조기에 끝났다. 핵폭탄을 꼭 썼어야 됐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핵폭탄이 과학 실험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목적에 의해서 이뤄진 처참한 역사가 아니냐. 한쪽에서는 이 핵폭탄에 의해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잘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들만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사실 과학과 함께 했다고 해도 쌤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전기 쓰고 있는 거, 쌤이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지만 과학의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과학으로 인해서 안 좋은 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맨하튼 프로젝트와 핵폭탄, 그리고 리틀보이와 팻맨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지 쌤은 궁금하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오늘 영상은 꼭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은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